불륜이래. 그것도 팀장이랑. 그 한 문장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하루아침에 그녀를 회사에서 가장 낯선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였다. 나이 34. 중견 IT 기업의 인사팀 과장. 입사 9년 차. 실력으로 인정받은 흔치 않은 여성 관리자였다. 윤서는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다. 어딘가 차분했고 말이 없었고 회사에서는 딱 필요한 말만 했다. 그래서 어떤 동료는 그녀를 예민하다고 했고 또 어떤 상사는 쓸데없이 원리원칙주의자라고 했다. 하지만 윤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감정보다 시스템을, 속도보다 정확함을 중시했다. 그녀는 좋은 사람보다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싶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신뢰하긴 했다. 퇴근 직전까지 야근을 해도 불평하지 않았고 업무 전달은 깔끔했다. 프로젝트에서 누군가 빠지면 말없이 커버했고 회식은 빠져도 아무도 불만을 말하지 않았다. 그냥 윤서니까. 그런 그녀에게 소문이 시작된 건 회식 자리였다. 4월 마지막 금요일. 인사팀 전체 회식. 상반기 평가 마무리를 자축하며 다 함께 삼겹살에 소주잔을 돌리던 밤이었다. 윤서는 회식을 좋아하지 않았다.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어색해했다. 하지만 이날은 예외였다. 팀장이 과장님이랑은 한 번도 술자리를 안 해봤네요. 하고 웃으며 말했기 때문이다. 그 말에 팀원들이 다 같이 부추기듯 외쳤다. 과장님, 오늘은 빠지지 마세요. 과장님은 레전드라던데 입사 초창기 때 얘기 좀 풀어주세요. 윤서는 어쩐지 거절하기 어려웠다. 괜히 분위기를 깰까봐 그냥 조용히 2차 자리에 합류했다. 그날의 2차는 회사 근처 조용한 이자카야. 좁은 방 안에 5명이 모여 앉았다. 그녀는 물만 마셨고 팀장과 몇몇 사원은 진심인지 농담인지 모를 말들을 술기운에 얹어 흘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문제의 말이 나왔다. A 대리, 팀 막내급 남자 직원. 술이 많이 올랐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상태였다. 그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툭 던졌다. 윤서 과장님이랑 민호 팀장님은 뭐랄까 되게 잘 어울려요. 그렇고 그런 사이신 거죠? 방 안에 잠깐 정적이 흘렀다. 다들 웃으면서 넘겼지만 윤서는 당황했다. 입가엔 애써 웃음을 걸었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찝찝하게 박혔다. 무슨 말이야 그게? 어휴, 그런 말하면 혼나지. 다른 직원들이 얼버무리며 대화를 돌렸지만 윤서는 그날 이후 이상한 공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 말은 농담처럼 시작됐지만 소문은 진심처럼 번졌다. 월요일 아침 사내 게시판에 누군가 익명으로 올린 글. 요즘 인사팀 분위기 왜 이리 핫함?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출퇴근도 자주 같이 하시던데. 글은 금세 삭제되었지만 댓글은 남았다. 둘이 2차까지 같이 갔대. 밤늦게 퇴근도 같이 했잖아. 그리고 윤서는 사무실에서 느낄 수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걸. 복사기를 하러 갔을 때 뒤에서 들리는 속삭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시선 회피. 회의 중 발표를 할 때 중간중간 들려오는 의미심장한 헛기침. 윤서는 견뎠다. 처음엔 자신을 탓했다. 왜 굳이 회식 2차에 갔을까? 왜 팀장이 말을 걸었을 때
더 선을 긋지 않았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업무 외의 연락은 전혀 없었고 퇴근 동행도 단순히 방향이 같아서였으며 출장 일정도 업무상 효율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의심을 믿음보다 빨리 택했다. 윤서는 그것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사람들은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침묵이 말보다 무섭다는 걸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돌아오던 길, 바로 뒤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진짜야? 그 과장이랑 팀장이 그렇다고? 야, 나도 들었어. 이번에 출장지에서도 같이 묵었다던데?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 순간 자신이 아무리 아닌 척해도 사람들의 생각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 깨달았다. 소문은 생각보다 훨씬 빨랐다. 화살보다 빠르고 잔인했다. 누군가의 단 한마디, 그렇고 그런 사이래. 그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기까지는 단 이틀도 걸리지 않았다. 아무도 직접 묻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듯 행동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는 어느샌가 낮아졌고 눈을 마주치던 사람들은 그녀가 다가오면 고개를 돌렸다. 회사 메신저 속 익십은 늘었고 매일 회신도 늦어졌다. 회의 시간,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누군가 작게 웃는 소리도 들렸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그 누구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묻는 사람은 없었다. 대신 모두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눈빛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점점 입을 닫았다. 말을 해봤자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사내 익명 커뮤니티에 다시 한번 글이 올라왔다. 인사팀 과장 요즘 너무 눈에 띄던데요? 혹시 직장 내 사적관계 그런 거 아닌가요? 댓글은 불붙듯 달렸다. 내가 봐도 수상했음. 팀장 눈치 엄청 보던데 키읔키읔. 사내 연애까지는 이해해도 불륜이면 선 넘었지. 그녀는 글을 읽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결국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지 못한 채 휴대폰을 붙잡았다. 글을 읽고 댓글을 읽고 스크롤을 내리다 말고 손이 떨려왔다. 그녀는 스스로를 수십 번 자책했다. 왜 그날 회식에 갔을까? 왜 그날 웃었을까? 왜 그 말에 아무 반응도 못했을까?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잘못한 건 자신이 아니라는 걸. 진짜 잘못한 건 아무 근거 없이 소문을 만들어낸 그 입들이라는 걸. 며칠 뒤 인사팀 상부의 실장이 그녀를 불렀다. 과장, 요즘 부서 분위기 좀 어수선하더라. 뭐 특별히 알고 있는 거 있나? 그 말은 곧 내가 원인 아니야? 라는 질문이었다. 윤서는 말을 아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실장은 눈을 피했다. 뭐, 그런 건 서로 유연하게 푸는 게 좋지 않겠나? 윤서는 책상 위에 놓인 종이를 꺼냈다. 민원서였다. 내부 고충 처리 절차에 따라 정식 접수하는 문서. 그날 오후 그녀는 조직 안에서 싸움을 시작했다. 내가 아니라고 말해야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말하지 않으면 사실이 되어버린다. 윤서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싸우기로 했다.
익명 커뮤니티의 관리자에게 정보 요청이 들어갔고 게시자의 아이디와 접속 시간, 사내 IP 주소가 확인되었다. 조사는 조용히 시작됐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을 처음 꺼낸 A 대리가 불려갔다. 그는 당황했다. 진짜 그런 의미 아니었어요. 그냥 회식 자리 분위기상 농담처럼. 하지만 윤서는 녹취를 가지고 있었다. 회식 날 직원 중 한 명이 술자리 분위기를 기념용이라며 녹음한 파일. 거기엔 분명하게 남아 있었다. 둘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맨날 둘이만 남아 있고,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에요? 윤서가 회의실 한편에 앉아 그 녹음을 들으며 손끝을 움켜쥐고 있을 때 A 대리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윤서는 용서할 수 없었다. 그의 한마디는 농담이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의 커리어를, 존재를, 사람으로서의 명예를 무너뜨린 폭력이었다. 조사 결과 A 대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회사 측은 공식적으로 윤서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윤서는 사과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사직서를 썼다. 사직서 홍윤서 인사과장. 저는 조직의 침묵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누가 그랬는지가 아니라 모두가 가만히 있었다는 게요. 그녀는 회사를 떠났다. 그녀를 괴롭힌 건 소문이 아니라 그 소문을 묵인한 조직의 침묵이었다. 말이 없던 그들이 더 무서웠어요. 눈빛 하나, 고개 돌리는 방향 하나,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기계적 태도까지. 사직서를 낸 날,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짐을 챙겼다. 화분은 그대로 두고 나왔다. 함께 일하던 막내가 화분은 두고 가세요라며 웃었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너무 낯설었다. 눈은 퀭했고 표정은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어느샌가 사람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무서워졌다. 퇴사 후 첫 달, 그녀는 침대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SNS는 삭제했고 단 한 통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카톡 프로필은 회색 동그라미로 바뀌었고 지인들 몇몇은 잘 지내? 하고 물었지만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조차 이젠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사람을 믿는 방식 자체가 무너졌다는 걸 매일매일 실감했다. 마트 계산대에서 직원이 웃으며 감사합니다 할 때도 택배기사의 문 앞에 놓고 갑니다라는 메시지조차도 모두 거짓 같았다. 길거리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사람들 진짜 저렇게 가까운 걸까? 혹시 겉으론 웃어도 뒤에선 험담하는 사이 아닐까? 그녀는 자기 자신이 달라졌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돌릴 수 없었다. 누군가 힘들어라고 말하면 먼저 떠오르는 건 진짜일까? 였다. 과거의 그녀는 상대가 말만 꺼내도 먼저 위로부터 건넸다. 괜찮아요. 다 지나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든 같이 해결해봐요. 그랬던 그녀가 이젠 그런 말들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3달쯤 지났을 때 그녀는 우연히 예전에 함께 일했던 선배와 마주쳤다. 카페 한쪽에 앉은 그녀를 발견한 선배는 너무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다. 윤서 씨, 잘 지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었어요?
그녀는 인사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도 예전에 날 믿지 않았지. 선배는 말없이 앉아있던 그녀에게 따뜻한 라떼를 건넸다. 제가 괜히 미안해서요. 그때 아무 말도 못해서 무서웠거든요. 다들 말리지 말라고 해서. 그녀는 라떼를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말을 꺼냈다. 그 침묵이 제일 아팠어요. 선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처음으로 SNS에 짧은 글을 올렸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내가 제일 낯설다. 그녀는 다시 일자리를 구했다. 면접을 보러 다니며 이전보다 조심스러워졌다. 면접관이 전 직장에서 왜 퇴사하셨나요? 라고 묻자 그녀는 개인 사정입니다라고만 답했다.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할 자신이 없었다. 말을 꺼낸 순간 또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덮칠까 두려웠다. 새로운 회사에 들어간 건 그로부터 5개월 뒤였다. 작은 스타트업, 직원 수 12명, 사무실도 좁고 커피 머신은 고장 난 적이 많았지만 적어도 그곳엔 소문이 돌 틈이 없었다. 모두 바빴고 모두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그녀는 구석자리 책상에 앉아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쌓아갔다. 그녀가 다시 사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건 한 신입사원 덕분이었다. 갓 입사한 20대 초반의 밝은 여성. 모든 게 서툴렀고 질문도 많았고 실수도 잦았다. 어느 날 그녀가 윤서의 책상 앞에 서서 말을 더듬었다. 곽 과장님, 발표 자료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윤서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괜찮아요. 도와드릴게요라고 웃으며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발표가 끝난 후 그 신입사원이 보낸 짧은 메시지. 과장님 덕분에 용기 냈어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고맙다는 말을 피하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그녀는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라디오에서 조용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 조금씩만 믿어보자. 믿음이라는 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도 다시 세우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녀는 다시 사람을 마주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신입사원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 남아 천천히 조용히 흔들어 놓고 있었다. 믿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였나? 그녀는 어느 날 자신의 일기장에 그런 글을 적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기대다. 하지만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사람은 더 이상 마음을 열지 못한다. 그녀는 완전히 나아지진 않았다. 아직도 회의에서 눈을 마주치지 못할 때가 있었고 동료의 농담이 어딘가 날카롭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아, 윤서 과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그 말 한마디에도 일찍 출근한 걸 왜 언급하지? 라는 쓸데없는 경계심이 올라왔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자신을 탓하지 않았다. 회복이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진 조각을 천천히 다시 끼워 맞추는 일이라는 걸 이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이었다. 점심시간이 끝난 사무실.
창가 자리에 앉은 신입이 말없이 울고 있었다. 모두가 바빠서 그 눈물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갔다. 괜찮아요? 신입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실수해서 팀장님께 혼났는데 제가 자꾸 눈물이 나서요. 그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 눈물이 얼마나 억울하고 무기력한 감정에서 나오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한참을 신입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신입은 말했다. 과장님이 옆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녀는 그 순간 한 가지를 깨달았다. 자신은 사람을 피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이제는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걸.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SNS를 다시 열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생일을 축하해준 흔적, 작은 회식 사진, 그리고 그 속에 웃고 있는 예전의 자신. 그녀는 사진 하나를 꾹 눌렀다. 중간에 웃고 있는 그녀. 그 옆에는 문제의 팀장 민호가 있었다. 사진을 보고 있자니 그때의 감정이 떠올랐다. 나는 왜 그랬을까? 왜 그 사진 한 장조차 두려워졌던 걸까? 그녀는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 대신 캡션을 이렇게 바꿨다. 그때도 지금도 나는 늘 조용히 견뎠다. 이젠 조금은 말해도 괜찮겠지. 며칠 후 그녀는 작은 강연에 초대받았다. 사내 커뮤니케이션과 신뢰라는 주제의 패널 토크.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작은 용기가 생겼다. 그녀는 무대에 올랐다. 그리고 말했다. 저는 한번 소문 때문에 회사를 떠났습니다. 소문은 말보다 빠르고 진실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모두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저는 사람에게서 상처받았지만 결국 사람에게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청중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오늘 선배님 이야기가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저도 누군가에게 나도 그래요라는 말을 그렇게 간절히 듣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자신만을 위한 글을 남겼다. 사람을 다시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신뢰감을 다시 꺼내보는 일이었다. 나는 잃었던 나를 조금씩 되찾고 있다.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사람을 쉽게 믿지 않고 함부로 다가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을 믿고 싶어 한다. 누군가의 표정, 누군가의 말투, 누군가의 눈빛,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조금씩 다시 느끼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조용히 묻는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던 적이 있나요? 혹은 당신이 던진 한마디 말이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기억이 있나요? 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그것이 누군가의 명예를 건드렸다면 사람의 커리어는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마음은 절대 가볍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제발 말을 아껴주세요. 그 말이 누군가의 전부일 수 있으니까요.